여러분, 혹시 옆에 알코어 재단이라는 곳을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알코어 재단. 여러분, 이 알코어 재단이라는 거는요, 실제로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단체의 이름이고요. 냉동인간.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람의 인체, 그러니까 냉동 보존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의 냉동 보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곳. 그리고 냉동 보존에 대한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실제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냉동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단체예요. 인체를 냉동시키고 해동시키고. 현재는요, 이 재단에 약 2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재단에 가입을 했다고 하고요. 이 재단에 가입을 한 사람들은요, 실제로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한 즉시 이 재단으로 와서 냉동 보존 작업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내 몸을 얼린다라는 얘기죠. 냉동인간이라는 걸 만드는 단체들은요, 이 알코어 재단뿐만이 아니에요. 크라이오닉스라는 연구소도 있고요. 크리오러스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코어 재단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약 이 세 곳이 냉동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현재 냉동인간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여러분, 냉동인간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람이 죽는 순간 시체를 얼음통에 넣어야 한대요. 시체를 얼음통에 넣은 다음에 심폐소생기로 호흡과 혈액순환 기능을 되살려가지고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고 해요. 심폐소생기로 호흡과 혈액순환 기능을 되살려서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 뒤에는요, 온몸에 흐르고 있는 피를 싹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냉동 캡슐이 있는 곳으로 보낸다고 해요. 피가 다 빠진 몸을. 피를 싹 뺀 다음에 그 껍데기만 있는 이 몸을 바로 냉동 캡슐에 보내서, 그러면 이 냉동 캡슐이 있는 시설에서는 이 시체의 가슴을 갈라가지고요, 남아있는 혈액을 싹 다 다시 없앤 뒤에 비어있는 몸 안에다가 특수 액체를 집어넣어서 채운대요. 이 특수 액체는요, 세포를 상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시체를 냉동 보존실로 옮겨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특수 액체를 부동액이라는 걸로 바꾸어준다고 해요. 부동액이라는 걸로. 정확히 부동액이라는 게 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부동액이라는 액체를 바꾸어주게 되면 세포가 냉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피를 싹 다 뽑아내고 특수액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냉각시킨다, 그런 것 같아요. 부동액으로 바꿔준 후에는요, 옆에가 실제 냉동 캡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체를 급속도로 냉각을 시켜가지고 옆에 캡슐에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체를 냉동하여 보존하는 질소 탱크, 듀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인체를 넣어서 이제 보존하는 거죠. 알코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질소 탱크. 그러니까 냉동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죽은 뒤에 영하 196도씨에서 급속 냉각을 해서 질소 탱크에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시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냉동인간이 되려면 돈이 얼마나 들려나? 내가 죽은 뒤에 이 알코어 재단에 냉동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줘야지 가능할까요? 대략 1억 5,900만원 정도면 된대요. 대략. 알코어 재단 같은 경우는 이게 재단들마다 가격대가 다 틀리대요. 그래서 어느 재단은 3억 얼마짜리도 있고요. 이 알코어 재단에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여러 가지 가격대가 있지만 1억 5,90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1억 5,900만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실제로 이 단체에 가입을 한 후에 현재 냉동의 상태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냉동의 상태로 잠들어 계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옆에
한 남성분이 계세요. 이 남성분은 테드 윌리엄스라고 하시는 야구 선수입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세요. 이분은요,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던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구단의 선수셨대요. 세계 2차 대전 때도 참가를 하셨었고, 참전을 하셨었고, 그리고 한국 전쟁에도 참여를 하셨었대요. 전투기 조종도 하고 하셨대요. 근데요, 여러분, 이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후에 2002년도에 머리만 분리해서 냉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어 생명재단의 냉동 전신 비용이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신을 다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머리만 잘라내서 냉동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머리만 잘라내서 하면 값이 좀 더 싸거든요. 돈 차이가 꽤 많이 났던 거야. 전신을 다하기에는 돈이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 아쉬운 대로 머리만 냉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머리는 기억 저장소인 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미래의 기술로 몸을 새로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머리만 해놓으면 미래의 기술에 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로 미래의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그때 나의 머리를 떼어서 나의 머리를 해동시켜서 붙이면 되지 않냐,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분이 머리만 냉동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분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인 테드 윌리엄스도 머리만 냉동 인간이 되셨고요. 그 2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 테드 남자의 아들이 또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돼요. 아들이. 근데 이 아들 또한 미래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어서 이 생명재단에 냉동 인간으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들도, 이분의 아들도. 아버지는 머리만 분리해서 냉동을 했지만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 다 냉동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옆에 꼬마아이, 귀엽죠? 딱 봐도 어려 보이죠? 태국의 당시 2살의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요, 2살 정도 됐을 때 뇌암 판정을 받았어요. 뇌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3살이 되던 해에 2015년 사망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딸을 보낸 부모는요, 다시 한번 딸한테 새 삶을 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셔서 너무 고생하고 힘들게 갔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고민 끝에 이 소녀를 냉동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현재 이 소녀는 냉동 인간으로 보존된 사람들 중에서요, 최연소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소녀의 부모님은요, 두 분 다, 엄마 아빠 두 분 다 병원 기술자셨대요. 그래서 미래의 기술이 딸을 부활시켜 줄 거라고 강하게 믿고 계신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딸이 사망하고 이 딸을 냉동을 시켜 놓는다. 당시 그래서 이 태국 소녀도 냉동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옆에 미국 23살의 한 여대생 분이 계십니다. 옆에 분이세요. 이분은요, 2013년에 이분도 똑같아요. 뇌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머리에 암이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23살이 됐을 때 이분이 냉동인간으로 잠들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막 성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 나이였는데 이 여성분은 남자친구와 가족을 두고 냉동인간이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분도 냉동인간이 되신 상태입니다. 옆에 또 이렇게 두 여성분이 계십니다. 지금 안경 쓰신 분이 어머니시고요. 그리고 옆에 모자를 쓰신 분이 따님이세요. 현재 중국 1호 인체 냉동 실험자, 그러니까 인체 중국에서 1호로 인체 냉동을 하신 분이에요. 두 분 중에 안경 쓰신 분, 두흥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췌장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딸이, 옆에 계시는 딸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면 인체 냉동하는 거 어때? 그런 재단이 있대. 라고 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신 거고요.
당시 따님은요, 인터넷에 이 태국인 부부가 종양에 걸린 딸을 미국 알코어 재단에 보내서 냉동했다라는 기사를 본 거예요.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살 된 딸이 있었죠. 3살 된 딸, 미국 기술자 부부의 딸, 그 기사를 본 거예요, 따님이. 그래서 전신 냉동을 할 경우 중국 돈으로 약 200만 위안, 그리고 우리 돈으로 약 3억 6천만 원, 이때는 3억 6천만 원, 그리고 머리만 냉동할 경우 75만 위안으로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이 든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 두웅씨, 이 두웅 어머니 분의 가족은요, 신체 전부가 아닌 머리만 냉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테드 윌리엄스라는 분과 같은 상황이에요. 3억 6천만 원이라는 전신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머리만 해서 1억 4천만 원에 냉동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 알코어 재단은요, 베이징에서 곧 중국의 2번째 인체 냉동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웅이라는 어머니는 1호고요. 2번째로 또 인체 냉동을 할 중국인 분이 차후에 있을 것 같다라고 밝힌 거예요. 알코어 재단에서. 현재 이분은 머리만 냉동이 되어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옆에 분은요, 도라 켄트라는 여성분이에요. 1987년 12월 달에 83세의 고령으로 폐렴과 치매를 동시에 앓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알코어 재단의 이사로 있는 사람이 아드님이셨어요. 이 도라 켄트 분의 아들이 알코어 재단의 이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 의해서 냉동인간이 되셨습니다. 당시에 사망 판정을 받고요. 머리를 절단해서 냉동인간이 되셨대요. 1980년대에 사망하시고. 당시 시에서 이 도라 켄트라는 분의 사망 진단서를 발행했는데 고령과 폐암으로 자연사한 걸로 표기가 돼서 발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도라 켄트라는 여성분의 머리와 몸을 부검을 하게 됐어요. 근데 부검을 하니까 머리를 절단할 당시까지도 이 도라 켄트라는 여성분이 살아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이 도라 켄트라는 여성분은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아들에 의해서 머리가 절단된 채로 냉동인간이 됐다. 근데 나중에 이 머리와 몸을 부검을 해보니까 머리가 절단될 그 당시에 이분이 살아계셨던 걸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데 산채로 절단이 된 거예요. 되게 끔찍한 사건이죠. 1980년대에.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요. 실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알코어 재단의 관계자들이 다 체포가 됐었대요. 1980년대에. 그리고 이 알코어 재단의 시설도 압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알코어 생명재단은 협의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요. 그냥 이 사건은 종결이 됐대요.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알코어 재단에서 토막내서 냉동시켰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되게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혐의가 없음으로 종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요, 알코어 단체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됐대요. 아, 산채로 1980년대에 산채로 머리를 잘라서 냉동을 시킨 거야. 현재 이 재단은요, 고객들이 점차 증가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250명 정도가 이제 가입이 되어 있고요. 뭐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꽤 많이 냉동으로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관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그러니까 냉동으로 잠들어 계시는 상황이라고 해요. 진짜 몇십 년 뒤, 몇십 년 뒤에는 의학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지금 이 재단에 잠들어 계시는 분들이 다시 깨어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머리만 따로 보관하고 있는 테드분과 같은 두웅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중에 몸만 따로 보관시키는 것도 가능해지는 날이 올까요?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 뭐 언젠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몸도 뭐 막 재생이 되는 날이 오고 뭐 그런 날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뭐 있으려고 하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구는 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뇌는요 1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들로 가득 차 있대요. 단 하나의 세포에만 이상이 생겨도 다른 세포들이 동시에 문제를 일으켜서 목숨이 되게 위험하게 된대요. 과학자들은요 이 뇌에 대한 비밀과 생명에 대한 모든 현상에 대한 비밀이 풀려갈 때 그때 냉동 보존 기술이 실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인체에 대한 모든 미스테리가 풀릴 때 냉동 보존에 대한 기술도 실현이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참 그런 게 이 재단을 설립한 설립주도 현재 사망 후에 냉동 캡슐이 되어 이제 냉동 캡슐 안에 계시다고 해요. 설립주분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설립주분이 사망하시고 냉동 캡슐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모습으로 알고 있어요. 2030년에 냉동 보존술이 성공할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설립주분이. 2030년에는 냉동 보존술이 성공할 거다. 아직 근데 모든 냉동인간을 보존하는 단체들 중에서요. 냉동을 한 경우는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냉각을 시킨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해동을 한 경우는 한 군데도 없다고 해요. 냉동인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되게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이 꽁꽁 언 세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예를 들면 꽁꽁 언 딸기 있죠? 꽁꽁 얼어있는 딸기. 겉모습은 멀쩡해요. 근데 이 딸기를 딱 녹이잖아요? 그러면 속이 스물스물해지고요. 속이 그러니까 흐물흐물해지고 되게 겉도 쭈글쭈글해지고요. 이상해집니다. 딸기가 냉동될 때 세포에 들어있는 수분이 팽창해 가면서 세포막이 파괴가 돼 가면서 이제 약간 이 딸기가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좀 이상해지는 거라고 해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냉동인간이 된 사람을 다시 살릴 때 뇌가 과연 무사할까? 딸기처럼 딸기도 꽁꽁 얼었을 때는 멀쩡합니다. 근데 이걸 해동시켰을 때 쭈글쭈글해지면서 되게 이상해져요. 흐물흐물.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얼음으로 꽉 얼려놨다가 싹 녹이면 이 몸 안에 있는 뇌라든지 이런 게 쭈글쭈글해지고 흐물흐물해지지 않을까? 무사할까? 뇌를 냉동 상태에서 제대로 보존하고 다시 해동시킬 때 뇌의 세포를 무사히 복구하는 기술. 이게 무조건 개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될까? 기술로 해동을 시키고 뇌를 원상복귀 시켰어요. 그럼 원상복귀된 그 뇌가 얼마나 갈 것인가?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가?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현재 계속 이 냉동인간에 대해서 냉동 보존술에 대해서 세계 각지에서 연구 중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옆에가 지금 실제로 알코올 재단 안의 모습이에요. 듀어라는 지금 이 냉동 보존하는 탱크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해요. 사람이 죽어서 후세에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은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이 냉동인간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 이외에도요, 미국 방송 프로듀서 분도 한 분이 또 냉동인간이 되어 계시는 상태이시고요.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분들 이외에도 의외로 되게 많으신 분들이 사망 후에 냉동으로 얼려져 계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탱크에. 그래서 오늘은 이 냉동인간, 현재 실제로 진행 중이고 현재 실제로 냉동인간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이 진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냉동인간. 영화 속의 이야기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